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등기 청구 소송 중에 명의신탁과 그다음에 취득시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명의신탁에 대해서 보면은요, 예, 부동산 실명법 3조에 보면은 1항에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명의신탁을 이제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4조에 보면은 이런 명의신탁 약정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요. 1항을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자, 2항에 보면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네,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요. 그 약정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그 물권 변동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단서입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계약 명의신탁에서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계약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고 매도인이 이제 어떤 매매 계약을 이제 수탁자하고 체결했을 때요. 그런 명의신탁 약정을 이제 매도인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망의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 변동이 무효입니다. 그런데 명의수탁자하고 거래한 그 제3자, 그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수탁자와 거래한 이 3자의 물권 변동은 3자에게 대한 물권 변동은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8조에 보면은 특례가 있습니다. 조세 포탈, 강제 집행의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호의 종중, 2호의 배우자, 3번의 종교단체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배우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어떤 뭐 조세 포탈이라든가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니라면 부부 사이에서는 그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부 사이에서 여기 이제 신탁자입니다. 이게 수탁자입니다. 이런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은 이제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B가 사망을 해서 C가 이제 이렇게 상속을 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명의신탁 약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요. 이런 경우에 일단 부부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면 어느 일방이 사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갑자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이유를 우리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명의신탁 등기 성립 시점에서 부부관계를 요구하고 있을 뿐이지 부부관계의 존속을 그 효력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점들을 근거로 해서 여기 B가 사망하면 요 C가 수탁자의 지위를 이렇게 승계하게 된다.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요 A와 C 사이에서 유지가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뭐 A는 자기 앞으로 이제 등기를 회복하고 싶으면은요, 요 C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되겠죠.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면은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회복해오는, 등기를 회복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 부부 사이였기 때문에 요 B가 이렇게 사망을 하면 원래는 요 자녀 C와 배우자인 A가 이제 공동 상속을 이제 하게 될 터인데요. 요 사안에서는 이제 A가 B를 살해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속 결격자가 돼가지고요. 요 C가 단독으로 A는 상속을 못 받고 여기가 이제 상속을 받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판례입니다. 자, 이제 2번 판례는요, 명의신탁 중에서 이제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양자간 명의신탁은 이제 이렇게 A가 이제 자기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B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해서 B에게 이제 이전 등기를 해주는 뭐 명의신탁에 있어서 이제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의 명의신탁입니다.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신탁자고 여기가 이제 수탁자입니다. 자, 이게 부동산 실명법에 따르면은요, 요 둘 사이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죠. 그리고 이전 등기,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A는요, B에게 명의신탁 해지 이전 등 이런 걸 구할 수는 없습니다. 명의신탁이 유효할 때는 명의신탁 해지 그리고 이전 등기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요, 이 경우에는 자기에게 이제 여전히 소유권이 남아 있으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 B에게 말소 등기해라. 또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요, 명의 수탁자 이렇게 앞으로 등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게 이제 경매가 돼가지고 이 C가 소유권을 이제 취득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C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명의 수탁자하고 이렇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가 있을 때는요, 이 명의 신탁은 무효지만 이 3자에게 된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C의 이제 소유권이 되면 A는 이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연한 사정으로 이게 B에게로 소유권이 이렇게 이제 이전됐다 이게 우연한 사정으로 이렇게 B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A는 B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B에게서 C에게로 이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상황에서 여기는 소유권을 상실했거든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연히 B가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다 하더라도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A의 소유권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없다라는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있는 이제 그 문제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가 이런 겁니다. A 소유 이제 부동산을요, B가 이제 이거를 이제 매수를 합니다. 여기 매매 계약을 이렇게 체결하는데, 요 B가 요 C하고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등기만 A에게서 이렇게 C에게로 A의 양해를 받아서 등기만 이렇게 C에게로 이전하는 이런 이제 법률 관계입니다. 자,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요, 3자 간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아까 봤던 양자가 명의신탁하고 달리 이렇게 3자가 3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죠. 자, 이 3자 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특징이 명의 여기 신탁자가요. 신탁자가 이렇게 매도인하고 법률행위를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등기 명의만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이게 수탁자에게 이렇게 남겨놓는
수탁자에게 이제 등기를 해두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이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A에게서 이렇게 C에게로 이전 등기가 됐잖아요. 이렇게 이런 경우에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등기를 이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만약에 요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다, 이게 뭐 부부 사이라든가 그래서 유효하다고 하면은요, B는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하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명의신탁 해지, 그리고 그 해지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된다. 그래서 명의신탁이 유효하면은요, 신탁자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간단합니다. 그런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다라고 하면요, 부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물권 변동, A에게서 C에게로 이전 등기된 것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은 여전히 A에게 남아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신탁자 B는요, 어떤 방법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수 있냐면요, B는 A에 대해서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죠?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져요. 자, 그리고 A는 소유자이기 때문에 C에 대해서 말소 등기 청구권을 갖습니다. 그래서 A는요,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보전 권리로 해서 A가 C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말소 등기 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것이죠. 말소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구하는 방법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회복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서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소유권 등기를 하기로 하는데, 이거 B가. 근데 B와 C가 부부인 경우,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명의신탁 해지, 그 다음에 해지를 원하는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명의신탁 일정이 무효인 경우, 이게 부부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A를 대위해서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그렇게 구하면 그렇게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은요, 부부인 경우는 그렇게 간단해요. 피고는 원고에게 뭐에 대해서 몇 월 며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신탁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이 2020년 7월 4일이니까요. 그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부부가 아닌 경우에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목적물에 관하여 피고 C는 피고 A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A는 원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예전에 인하대학교 중간 시험에 이제 제가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사실은 부부가 아닌 경우에 말소 등기, 이전 등기, 이게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학생들의 답안을 보니까 그거는 대체로 잘 썼는데요. 부부인 경우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이거를 제대로 잘 못 쓴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이 무효고 물권 변동이 무효인 거, 그걸 이제 굉장히 익숙해서 이제 그거 위주로 공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에 어떻게 이제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사실 별로 이제 고민을 안 했던 그랬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제 4번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3자간 명의신탁까지 봤는데요.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은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A 소유 부동산인데요. 자, B가 이 부동산을 이제 매수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매수인이 되지 않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여기가 직접 매수인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러질 않고 명의신탁 계약을 이렇게 체결해요. 그리고 수탁자인 C로 하여금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신탁자는요 매매 계약에서도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A에게서 이렇게 C에게 이렇게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그 이전 등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요.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여전히 A 소유로 남게 돼요. 그런데 A가 그런 사실을 모른다 이거예요. 선의이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A가 몰랐다. 이런 경우에는요. 예외적으로 물권 변동이 유효가 돼서 C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판례를 보면은 매수인 명의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를 타인 명의 아예 이렇게 수탁자 명의로 하게 됐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계약 명의 신탁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계약 명의 신탁이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이 A가 이런 명의 신탁 사실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제 그거는 명의 신탁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됐다면요, 이거는 계약 명의 신탁은 맞아요. 그런데 A가 그 명의 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이 C에게 물권 변동이 유효해지는 거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이 물권 변동은 무효이기 때문에 A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자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그 구별하는 기준은 이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이거야. 직접 이게 수탁자가 계약을 했으면 이거는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신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됐으면 3자간 명의신탁이 됩니다. 이게 이런 구별이 지금 현재 실무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 만약에 이게 어떤 그 3자간 명의 신탁이 이제 3자간 명의 신탁이라고 하면은요. 이게 소유권이 이제 3자간 명의 신탁이었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은 A에게 있지 않습니까? A에게. 그죠? 그러니까 요 C의 소유가 되는 거는 이제 계약 명의 신탁에 의해서 여기가 선의일 때 그때만 C의 소유가 되는 거니까요. 이게 3자간 명의 신탁인 경우에는 뭐 선의 불문, 악의 불문하고 A에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C가 요 부동산을 D에게 처분을 했다라고 했을 때요. 요 C의 채권자가 어떤 뭐 갑이라는 채권자가 이게 사회행위다라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C의 책임 재산이 아니에요. 사회행위라는 거는요. 사회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놓는다는 건 뭐냐면은 C의 책임 재산이 있었는데 그게 일탈이 된 거죠. 사회행위에 의해서. 그거를 취소하고 원상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수탁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책임 재산이 아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걸 처분한다고 해서 사회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에는요, A가 선이라면 이거는 C의 책임 재산이 되는 것이죠. C 소유니까요. 이거를 처분했다, 사회행위했다, 그러면 채권자인 갑에 대해서요, 사회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에서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이냐, 계약 명의신탁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렇게 사회행위와 관련해서, 채권자 취소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판례를 보면은요. 자, 3자간 명의신탁은 이렇게 A 소유입니다.
이제 A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B가 이렇게 매수를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B가 이렇게 C에게 명의 신탁 약정을 해서 등기만 이렇게 수탁자에게 이제 신탁자, 수탁자가 돼서 수탁자 앞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B가 자기 앞으로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에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라는 방법은 매매에 기한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부 권리에 의해서 말소 등기 청구를 대위 행사하고 이전 등기한다. 이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말소, 그 다음에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지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상황에서요, 요 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C가 D에게 이거를 처분하면 이건 D의 소유가 된다 그랬죠. 예,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하더라도 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D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B는 더 이상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C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는데요. 이 경우에 부당이득은 어떻게 청구하느냐?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냐면요. B는 C가 이거를 D에게 처분함으로써 부동산을 이렇게 말소 이전 등기를 해가지고 부동산을 이렇게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는 지위를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네, 소유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해, 이제 이전 등기해 올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C는요, D에게 부동산을 처분하고 매매 대금, 뭐 처분 대가를 받았을 테니까 B는 손해를 입고 C는 이득을 얻었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바로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할 때는 요 A를 대위해서 말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부당이득도 무슨 A를 대위행서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행사하는 게 아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이전 등기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명의신탁자는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했고요. 명의수탁자는 처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판례입니다. 자, 6번 판례를 보면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요, 이 매도인과 이게 신탁자, 수탁자라면은 이 매매 계약 자체를 이렇게 수탁자가 이렇게 체결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가 선이라고 하면은요, 요 C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요 C는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그러면 B는 자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해오느냐? 방법이 없습니다. 계약 명의 신탁에서는요, 자기 앞으로,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면요, 3자가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매매 계약 당사자였기 때문에 매도인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잖아요. 그거에 기해서 채권자 대위권으로 말소 이전 등기를 구하는 것인데 이 A, B 사이에서는 어떤 매매라든가 그런 법률 행위가 없어요. 따라서 B는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할 방법이 없고 C에게 이렇게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매수해 올 수 있도록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도록 매수 자금을 제공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게 6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7번 판례입니다. 자, 7번 판례는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요. A가 이렇게 이게 수탁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게 신탁자, 수탁자인데,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수탁자가 계약 당사자가 돼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이전 등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가 악이라면은요, 물권 변동은 무효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A가 소유자입니다. 자, 그런데 C가 이거를 D에게 처분해 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D의 소유가 됩니다. D의 소유가 돼서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요 D에게는요. 자, 그러면 A는 자기의 소유권이 상실이 됐잖아요. 그죠? 예, 이게 A 소유였는데 C가 D에게 처분해서 D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A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이겁니다. C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인데요. 자,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자, A의 입장에서는 C로부터 매매대금을 이미 받았잖아요. 매매대금을 이렇게 받았는데, A의 입장에서는 이 매매대금을 이제 돌려줄 일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해주면 매매대금을 동시행으로 돌려주면 되는 건데, 소유권이 이제 뒤에 거가 돼 버렸기 때문에 A 앞으로 소유권을 회복해올 길이 없어요. 따라서 A는 매매대금을 반환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B에 대해서도요, 어떤 매매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A에 대해서 불법 행위는 되지만, C가 이걸 처분하는 게 불법 행위는 되지만 A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 건 아니다 이거야. A가 매매대금을 반환해 줄 일도 없고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라는 게 7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판례입니다. 자, 8번 판례는요. 자, 계약 명의 신탁이 이제 현재에서는요. 여기 이제 신탁자, 수탁자다. 그러면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A에게서 C에게로 돼서 이제 여기에 등기가 돼 있으면은 현재로서는 B가 C에 대해서 어떤 등기를 이렇게 자기 앞으로 해올 방법이 없어요. 신탁자가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뭐 만약에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면 있죠. 그리고 명의신탁 해지하고 이전 등기 이렇게 간단하게 해올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재로선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부동산 실명법 이전에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해올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실명법 경과 기간이 지나서 만약에 회복해올 수 없게 됐다. 요 B가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면 B는 소유권을 잃는 손해가 있고 C는 소유권을 취득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요. 자, 이 이전 등기가 가능한 거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등기가 부동산 실명법 전에 된 경우에요. 전에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B가 C에게 이전 등기하라, 명의신탁 해지하고 이전 등기하라 이런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요. 부동산 실명법 이후에 그거를 못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 B는 소유권 잃는 손실, C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이득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에 의해서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이제 시효가 10년이다 이거예요. 소멸시효가. 자,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이전 등기 청구권이 이제 시효로 소멸하느냐 이 문제인데요. 원칙적으로 시효가 소멸합니다. 그런데 C가 B의 소유권을 승인한 듯한 행태를 취했다면 만약에 부동산의 세금, 재산세가 나오자 B에게 재산세를 내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면 이 경우는 C가 A의 소유권을 승인한 것으로 봐서요. 그때까지는 시효가 중단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C가 자기가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를 한 그때부터 10년의 이전 등기 그 소멸시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8번 판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데요. 3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이 A, B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C 앞으로 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B는 채권자 대위권에 의해서 말소 등기, C에게 말소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데 이 이전 등기 청구권 이것도 원래 시효가 10년이잖아요. 그런데 B가 계속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판례상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이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판례거든요. 자, 그런데 이 경우는 B가 계약 명의 신탁에 있어서는 B가 목적물을 점유한다 하더라도요. B가 매수인으로서 점유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B의 점유만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이 경우에는 이렇게 C가 A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듯한 행태, 그런 게 있을 때 채무 승인이 돼서 시효가 진행되지 않다가 일정 시점에서 C가 소유자로서 행세하는 그때부터 이전 등기 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이 8번 판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명의신탁 약정에 기한 물권 변동도 무효라고 했습니다. 예외가요. 계약 명의신탁에 있어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물권 변동이 유효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매도인이 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인데요. 24페이지에 보면 밑줄 쳐놓은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도인이 그때 선이었다,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러면 물권 변동이 유효해지는 것이고요. 만약에 알았다면 무효입니다. 물권 변동이요.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이라면 유효한 것이지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매도인이 이제 뭐 막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난 나중에 알게 됐다 뭐 이러면서요. 따라서 그 기준 시점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0번 판례인데요. 자, 최근에 이제 있었던 전원 합의체 판결입니다. 자,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우리 부동산 실명법이 물권, 그러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다. 그리고 물권 변동도 무효이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이제 회복해 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바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었고요. 삼자간 명의신탁에 있어서는요, 이게 대위권에 기해 가지고 말소하고 이전 등기하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과연 어떤 명의신탁 약정을 이렇게 했을 때 A가 B에게 이렇게 여기 신탁자, 수탁자가 돼서 이전 등기를 했을 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고 물권 변동이 무효이지만 A가 B에게 이전 등기를 한 것이 불법 원인급여, 그러니까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봐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겠냐. 이거. 불법 원인급여가 되면은요,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